네,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자유인의 서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남정욱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우선 책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예. 시간을 달리는 남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시간을 달리는 남자.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예. 어디서 뭐 원천이 따로 있는 제목인가요? 그 뭐 시간을 달리는 소녀 뭐 이런 뭐 일본 애니메이션도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예, 어느 쪽이냐면은 그 이제 가끔 근대하고 현대에 들어가서 가지고 당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발명 같은 걸 해내는 그런 인물들이 하나씩 등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제가 보통 시간 여행자라고 하는데, 그 말이군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나타났다는 것이 이제 48년에 이제 그 나라 세워질 때 나타났을 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는 시간을 달리는 남자였다, 시간 여행자 같은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붙인 제목. 미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런 뉘앙스고. 그렇습니다. 미래로부터 오기는 왔어요. 근데 일단 이 시간을 달리는 남자입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 붉은 글씨로 조그맣게 써져 있습니다만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7가지 선물입니다. 사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 꽤 성과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달리는 남자가 이 이승만 연작 시리즈의 2번째 책이죠. 그렇습니다. 처음 책이 뭐였죠? 소개를 좀 해주세요. 처음 책은 이제 이승만 깨기라고 해가지고 그렇군요. 이승만에게 쓰여진 게 누명을 각종 누명들, 깨는 거죠. 예, 이런 것들 깨는 거였는데 뭐 단독으로 정보를 수립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심지어는 뭐 미국의 앞잡이였다 이런 것들까지, 미국 6.25 때 먼저 도망갔다, 예, 등등등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함을 갖다가 이제 다 깬 거였는데 요거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기획을 다 했고 같이 그 책 쓴 분들은 7분을 똑같이 그냥 썼습니다. 시간을 달리는 남자도 그 전작인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을 깨기. 네, 누명과 모함을 깨는 데서 작가들이 그대로 들어왔고요. 예, 그대로 들어와서 작업을 했고요. 아마 이 두 권만 보시게 되면은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대, 책 안에. 예. 시간을 달리는 남자 지필진,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김용삼 박정희재단 기획실장, 남정욱 여기 나와 있어요. 숭실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님,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복거일 소설가, 윤서인 만화가, 조우석 문화평론가. 저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마지막에 들고 왔지 않습니까, 결과물을. 윤서인 작가의 만화도 몇 카트가 있군요. 예, 앞에 서화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에 이 이승만의 7가지 선물은 어떤 것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화면 하나만 잠깐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이 그림입니다. 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게 지금 위에 있는 거가 48년도 지도인데요. 예. 보면은 이제 전 세계가 전부 다 공산화가 되는 추세, 경향 같은 건데, 요 아시아에서도 다 그랬죠. 한반도에 딱 반 잘린 땅에 하나만 색깔이 파랗습니다. 예.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안 망하고 2007년 GDP를 가지고 지도를 그렸을 때 아래에 있는 그 그림은 색깔이 짙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은 데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빨간색으로 안 변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색깔이 짙은 색으로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선진국에 가까이 갔는가. 같다. 이거는 누군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이 논리적 설명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이 주었다고 생각하는 7가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찾은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준 7가지 선물의 결과군요. 결과. 그게 수 없으면은 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 지도 사이에 어떤 설명을 납득할 만한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점점 뻘거죽죽 해지려고 하는 찰나에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반대로 하면 되는데 반대 상황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전으로 예.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본능이랄까요. 예, 사람은 자기 위치를 아는 것 같아요. 민족도 그렇고. 한국,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올라올 위치가 아닌데, 예. 처지가 아닌데, 잘못 올라왔다. 우리 또 다시 기어 내려가야 되겠다고 지금 온 사회가 이렇게 난리를 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저는 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한 번 잘 살아보세요 그랬다고 해서 한 번만 잘 살고 끝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이 아니고.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요. 근데 우리도 한 번. 두 번 이래야 되는데. 예, 한 번 잘 살아보니까. 아니면 계속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참 문학적인, 역설적인, 아이러니컬한 표현이었군요. 이승만은 산타에다 7가지 선물. 네.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첫 어떤 겁니까, 7가지? 번째로는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는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예. 예. 이제 뭐 농지 개혁이라든가 뭐 교육 혁명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받쳐주지 않았다면은 그것이 과연 힘을 발휘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역시 한미 동맹이다라는 시각이 이제 가장 예. 강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됐어요? 북한은 지금 이를테면은 어떻게 보면은 위치가 나쁘고 어떻게 보면 줄을 잘못 선 건데 전체주의 실험이 휘말렸다가 그냥 끝나버린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한미동맹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 한미동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오늘날만큼 이렇게 어엿한 국가가 되는 도약대가 되었죠.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마는 두 형제가 예. 고아가 되었는데 네. 한 형은 미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지식 수준도 높고 문화 수준도 높고 민주주의를 알고 네. 개방 사회였고 가장 또 부자로 살던 미국의 형은 입양이 되었고 네. 한 동생은 독재 체제고 스탈리니즘이 지배하던 그 암흑의 소련이라고 하는 집안에 입양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저 모양 저 꼴이 되어버렸고 그렇습니다. 참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운이 좋아서 지금 말씀하신 게 한미동맹인데 이 책의 순서로 따지면 그거는 세 번째 선물로 되어 있군요. 예. 첫 번째 선물은 자유주의라고 자유주의, 하는 이 정신입니다. 자유의 정신이 상륙했다. 예.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옥중에서 쓴 책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조선 민중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자유라는 개념을 꼽고 있어요. 자유.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말을 읽으면서 이해를 했을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은 자유에 대한 생각이다.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국할 때도 뭐 경제적 자유라든가 정치적 자유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자유에 관한 얘기를 아마 5,000년 만에 처음 해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유주의. 그러니까 개인도 없던 시절을 지났는데 자유라는 그렇겠군요. 단어를 예, 그렇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한문에는 없던 단어죠. 없는 단어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단어죠.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그거를 이승만 당시 독립투사 네. 독립운동을 하다 실패해서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독립정신을 썼었죠. 그때 그렇습니다. 아마 예. 그 책에 자유라는 말을 단어가 썼군요. 예, 들어갑니다. 벌써. 예. 아마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죠? 거의 그렇습니다. 한국인 지식인에 의해서 스스로 자유라는 단어를 쓴 거.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과의 어떤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이제 과거가 폐지되는 바람에 그럼 이제 내가 영어를 배우겠다, 영어를 배워서 성공하겠다 싶어가지고 배제학당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자유를 배운 거죠. 정치를 배우고.
아니 영어도 배웠어요. 영어도 되게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천재였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과거 시험을 쳐서 떨어졌거든요. 네. 아마 같은 시험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언저리에 이제 이완용은 장원급제가 되고 네. 그래서 이완용도 아주 머리 하나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한 명은 과거라고 하는 이제 조선의 제도를 통해서 이제 국가 공무원이 되고 쭉 이제 나중에 필연적으로 그 고종이라고 하는 임금을 잘못 만나는 바람에 그 임금의 하수인이 되면서 네. 친일파로 예. 변해갖고 그 최고의 친일파는 고종이거든요. 네. 그 고종의 심부름을 하면서 친일파가 됐고 네.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 감옥에 갇혔다가 탈주를 하고 해서 이제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완용도 미국에 공사로 갑니다. 네. 워싱턴에 공사로 가서 꽤 오래 있었죠. 그래서 이완용도 아마 영어를 했을 때고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영어 사전을 만들겠다고 네. 그 영어 사전을 만들고 했으니까 참 천재들이죠. 심지어는 그 영어를 안 까먹으려고 그 매일 신약 성경을 읽어줬답니다, 간수들한테. 얼마나 그 사람들 이상하게 해서 누가 영어를 이렇게 뭘 읽어준다는 거야 당시에. 그 당시에. 예, 당시에. 근데 어느 나라 말이야? 미국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영국 거는 말이에요. 그때 성경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는 바람에 한국에 와 있던 미국 선교사들이 되게 놀랐다면 자기들이 몇 년을 쫓아다녀서 한 명을 전도하는데 이 사람은 혼자서 감옥에서 한 40명을 전도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선교사들의 어떤 이렇게 약간 추천이 좀 있었다 이런 것들도 예, 재밌는 일화 같습니다. 아니 그 선교사들도 이승만의 비상한 두뇌를 아꼈던 거죠. 예. 결국에는 이제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당대 최고의 정치학을 국제 정치를 공부하고 미국의 최고의 지성인들과 친구가 되고 그렇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준비되었다가 한국이 독립하였을 때에 초대 대통령이 되어 오시는 거죠. 네. 사실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민족에 대한 선물이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뭐 여기 7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두 번째 선물, 대한민국 탄생을 축하해. 말하자면 건국이죠. 예, 건국입니다. 이 부분은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48년에 대해서 건국혁명이다. 건국민주주의 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 부분인데 아직도 48년 건국에 대해서 뭐 정부 수립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왜 도대체 역사를 저렇게만 보려고 하는 걸까? 저는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도 그 속 좁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 아직도 4.19 운동단체들은 예. 이승만 대통령을 예. 그저 독재자로만 공식적으로 묘사합니다. 물론 네.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하시다고 멀쩡하게 얘기하시던 분들도 공식적인 자리에만 가면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 형편없었기 때문에 4.19가 일어났다고 논변을 하시죠. 네. 그런데 건국에 대해서도 광복회라든지 독립운동가 그 후손분들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은 혹시 이승만이 건국이 인정이 되면 건국의 공로를 얘기하다 보면 그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폄훼될까봐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이승만의 위대한 건국을 얘기하시는데도 막상 또 공식적으로 무슨 모임이 열리기만 하면 그 건국은 임시정부가 건국이다. 네. 이렇게 자꾸 주장들을 하시죠. 아니 그걸 인정하시더라도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발언권이 무게가 더 갖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갖다 드리면은 그러니까 전혀 모순되는 것이 아닌데 아니도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광복회 이런 단체를 중심으로 말하자면 네. 이 48년 건국에 대해서 이 말하자면 클레임을 걸거든요. 네. 뭐 좌익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좌익들은 김일성이가 옳았다고 주장하니까 네. 좌익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좌익이 아닌 광복회 이런 분들조차도 심지어 네. 말하자면 혹시 이승만의 건국이 강해지면 독립운동이 아. 조금이라도 예. 훼손된다 이렇게 느낀다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모든 결과는 모든 원인의 총량 아니겠습니까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니었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발언권이 없었을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건 뭐 이해가 안 되는 약간 좀 예. 속좁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죠. 예. 모든 역사는 다 편리의 역사는 그 자체의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그야말로 나라를 만드는 우리가 회사를 만드는데도 엄청나게 갈등이 많고 자원이 투입돼야 되고 한데 나라를 세우는 그런 험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선물이 이제 얘기하셨던 한미동맹입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상당히 도발적인 액션을 갖다가 보이셨죠. 방공포로를 석방하는 바람에 미국이 당황을 한 거죠. 빨리 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은 달리는 남자라는 그 제목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바로 그거 같은데요. 한미 방호 조약을 맺고 나서 이것이 우리 민족을 잘 살게 할 거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말을 이해한 사람이 조선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예, 당시에 저는 한 5명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5명이 되었을까요? 아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엮어놓고 6.25 전쟁 직전에 미국이 빠져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면서 트루만이 다시 이제 군대를 집어넣게 되는 그 네. 일련의 과정을 이승만이 만들어내고 다시 이제 전쟁의 마무리 과정에서 소위 한미동맹을 만들어내고 그 6.25 휴전 협정을 한국이 오히려 뒤로 빠지고 네. 미국을 네가 사인해라. 휴전 입정의 당사자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팔을 끌고 와가지고 억지로 서명을 시키게 되죠. 네. 말하자면 그래야 한미동맹이 안 깨지고 예. 미군을 여기에 붙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장차 이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상호 조약이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말을 직접 했죠. 예. 그 당시 국민들이 이해했을까요? 아까 보여드린 그 지도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 말이 현실이 된 것이 아까 지도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지도였습니다. 예. 저 공산화된 아시아 대륙의 끄트머리에 예. 파란 점처럼 위대한 자유의 교두보가 하나 만들어진 것이죠. 네. 결국에는 지금 소련이나 중국도 그죠. 중국은 물론 공산주의 체제이긴 합니다만은 예.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예. 일대 역사적 변화를 했던 거죠. 네 번째 선물이 뭡니까? 공산주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네, 아마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교집합이 되는데요. 공산주의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48년도 당시에 해방 당시에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서 물어봐가지고 해방된 조선이 택해할 어떤 나라의 이념 뭐냐 할 경우에 80%가 뭐 사회주의를 이제 골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갖고 싶은 70몇 프로라고 동아일보가 그때 여론조사를 한 것이라고 역사책에는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가장 가지고 싶은 건 뭐냐 물어보면 또 땅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뭔지 잘 모르고 땅은 가지고 싶고 이런 이제 되게 그 이념과 욕망이 이제 불일치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념에 대해 사람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주의를 하게 되면 땅을 준다. 땅을 주긴 주죠.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 공산주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콜레라다.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콜레라다? 예, 호열자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절대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당시부터 이미 이제 간파를 했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듣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이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게 어디냐라고 생각을 할 때 아니다. 그게 얼핏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다. 이것은 병균이다, 질병이다, 아주 나쁜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산주의만은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던 거의 최초의 인물이죠. 본인이 강조를 하셨고 또 그 당시 동아일보의 여론조사로 사회주의가 좋겠다고 많은 국민이 답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막상 북한의 김일성이 정권이 들어서고 남쪽의 자유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몇 년 되지 않아서 불과 2년여 만에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근데 6.25 전쟁 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목숨을 건 질문이 자기 앞에 모두에게 던져졌어요. 너는 북한을 택할래? 남쪽을 택할래? 공산주의를 택할래? 자유 대한민국을 택할래? 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대한민국 국민은 일제히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적 지향이 많았다는 여론조사는 웃기는 얘기고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체제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는 뭐 북한에서 뭐 어마어마한 인구가 남쪽으로 월남을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 투표를 한 거죠. 그 목숨을 건 투표에서는 압도적인 다수가 자유대한민국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마도 그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이 그 일반인들한테까지 깨지게 된 거는 서울이 함락되고 3개월 동안 인공치하를 겪으면서 지식인들이 많이 돌아섰다는 얘기는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겪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전부터 이미 얘기를 했다는 거,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쓴 겁니다. 5번째 선물. 땅이군요. 농지계획이. 아까 그 이어지는 얘기인데 도심에서는 그렇게 했고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농지를 갖다가 주겠다고 하면 농민들이 같이 동조를 할 줄 알았는데 받았는데 왜 또 이러십니까?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바람에 농민들, 그러니까 기대했던 남로당의 봉기는커녕 농민들의 지지도 못 끌어냈던 거, 이 두 가지인데 여기 또 하나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소농 경제라는 걸 만들어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소농 경제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 자가의 경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줬다는 거가 말하자면 중산층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주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대부분 남미 국가들이 결국은 어떤 근대화를 갖다 제대로 못 끝낸 거가 결국은 농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토지를 갖다 제대로 개혁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농지 개혁은 자본주의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 공산주의의 농지 개혁은 뭐냐면 지금 중국이 이제 그 농민공 문제라는 것도 그건데 농지를 농민들에게 평균적으로 갈라서 주잖아요. 공산주의가 말인즉슨 갈라서 주는데 그게 갈라서 준 게 아니고 구획을 해서 농민을 그 땅에 농노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못 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준 게 아니고 농민들을 그 땅에 옛날 중세의 농노제도처럼 그 땅에 발을 묶어서 박아 놓는 거예요. 야, 이건 네 땅이야. 그러므로 네가 영원히 변치 말고 너는 딴 데 가면 안 돼. 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돼 하고 말하자면 처분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소유권도 없고 그 경작권만 있는 거예요. 저 경작권이라는 말도 사실은 좀 말씀하신 대로 경작권 하게 되면은 하기 싫을 때는 안 해도 되잖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농노가 된 거죠, 그냥. 그 사실은 경작의 의무만 있는 거죠. 경작. 그러니까 그 토지에 농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좌익 교과서들 중에 일부가 북한은 농지개혁을 잘했는데 남쪽은 농지개혁을 그저 농지에 대해서만 조금 불철저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인간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점잖은 체면에 욕을 할 수도 없고 종종 하시잖아요. 그야말로 XX들이에요. 예, 시청자분 다 알고 계실 거라서. 정확하게 얘기하려 그러면 XXX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는 XXX, XX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 많아요? 예. 저는 한 종류의 욕밖에 모르기 때문에. 예. 아, 여러 가지가 있군요. 예. 근데 하여튼 그 사실은 자본주의 아니면은 공산주의 농지개혁은 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이 그거는 뭐. 예. 그 보면 항상 보면 북한도 이렇게 텃밭 경제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게 나눠준 그 경작 의무가 있는 땅이면은 예. 요만큼 지가 경작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나온 수확물이 이보다 훨씬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그래서 것이죠. 농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를 예. 북한이 마치 농지개혁이 잘 되었다 하고 네. 쓰고 있으니까 예. 여섯 번째 선물은 교육입니다. 본인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예. 알았기 때문에 학교를 엄청나게 세웠고, 예. 특히 이승만 대통령 독재자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현명한 독재자는 학교를 세우지 않습니다. 현명한 독재자는 경제 개발을 하지 국민을 않습니다. 바보로 만들죠.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거죠. 경제 개발을 하는 순간 북한은 무너질 테니까. 그래서 저는 그 우남에서 중수 박정희로 이어지는 우남 중수 성공 벨트라는 거는 독재라고 말할 수가 절대 없는 것이 두 사람 다 독재자로서는 절대 해서 안 되는 일들을 갖게 했거든요. 교육을 갖다 열심히 시켜서 애들을 민주주의의 눈을 띄워놓으니까 이 친구들이 4.19 때 그 부분이고 4.19 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잖아요. 네. 그 이제 중국의 장개석이 이승만에게 위로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대학생들이 뭘 모르고 네. 어떻게 당신이 하야를 하게 되었나 하고 위로하는 편지를 보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답을 내가 민주주의를 가르쳤는데 저 학생들이 나에게 민주주의를 요구하는데 내가 당연히 즐거워하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는 그 답신서가 대만의 어디 무슨 뭐 국립박물관인가에 보관되어 있는데 누군가 그 찾으러 간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아직 네. 연락이 없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서신이 대만에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쪽에 근무하는 연구자들이라든지 좀 알게 되시면 좀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장개석으로부터 받은 편지에 대한 답신, 내가 가르친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하겠는가, 나로서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요지의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였다 그래요. 아마 영문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7번째 선물이 드디어 항해시대가 왔다. 이건 대륙이 아니고 네. 해양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대륙 문명에서 해양 문명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륙 문명에 가지고 있는 폐쇄성 대신에 해양 문명에 가지고 있는 개방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갖게 되었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국은 48년 전까지는 그 대륙이었죠. 중국의 뭐 중국사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48년 이후부터는 세계사에 편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로 자체가 이제 그 이미 48년 이전에 중국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거는 이제 문명에 있어가지고 어떤 속국 같은 게 개념이었던 예.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해륙 이 해양 문명을 바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무대가 전 세계로 넓어지게 되기 예. 때문에 전혀 다른 나라의 형질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해양에 속하게 되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시 대륙의 끄트머리로 붙으려고 하는 뭐 중국어로 활용하자는 의견은 좋습니다만은 친중 사대주의적 발언을 하는 종자들이 네. 이것도 욕 비슷한데 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은 5천년 동안에 중국의 밑에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사실상 중국의 속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또 일본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세계 최강의 문명을 이룬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해양 국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다시 중국이 조금 커지면서 다시 중국에 부역하려는 그런 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군요. 예, 그러면서 자꾸 이제 동맹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건데 미국 그 외무부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한미동맹이 국가남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선뜩한 것이 튼튼할 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죠. 안 튼튼하니까 돌려가지고 아니 믿는다. 또 문재인 씨는 전시작전권도 환수하겠다고 어제 얘기를 했죠. 아마 그분이 하신 얘기까지 다 저희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분은 진짜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특히 한미동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맹이라는 걸 거의 맺어본 기억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동맹을 맺었으면 동맹국과의 가져야 될 의무 같은 거 얼마나 엄중한지를 전혀 못 두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달리는 남자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제가 책을 지금 못 읽어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 해양국가 얘기에 독도 얘기도 좀 있습니까? 독도 얘기는 거기는 없습니다. 다음에 개정판을 내시면 독도 얘기도 한 줄만 좀 넣어주세요. 네, 어떤 걸 갖다가 독도를 한국 땅으로 만든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예, 그거는 뭐. 근데 그 고마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독도를 실질적인 한국 땅으로 만든 것은 이승만 대통령인데 그 샌프란시스코 협정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고 바로 그 당시 국가 자원이 없었으니까 뭐 경찰도 없고 군도 없고 뭐 엉망이었고 해서 이 민간 의용대를 독도를 사수하는 민간 의용대를 구성을 해서 보내고, 저는 어릴 때 부산에서 자랐습니다만은 그 부산에 가면 그 일본인 전용 감옥소가 있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제 기억에는 그때 아마 자성동인지 용호동인지 하는 동네에 응성한 감옥이었습니다만 그 감옥이 참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독특한 분인데 나중에 물론 그때는 몰랐죠. 저도 저게 뭔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네. 이 독도 부근에 이제 일본 어민들이 고기를 잡으러 오잖아요. 그럼 이제 다 잡아가지고 재판도 없이 그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재판도 없이 그 감옥에다 집어넣고 말하자면 독도는 우리 땅인데 왜 너희들이 침범했냐 고 했던 것인데 나중에 이제 김대중 때 다 터주죠. 공동 언론이 뭐니 해가지고 그랬던 생각이 또 나는 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주필님 말씀 중에서 그때는 몰랐는데 라는 그게 이 책 제목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선물을 받을 땐 그때는 몰랐지, 몰랐어요. 그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거였다라는 시간을 부분에서. 앞서 달렸던 분이죠. 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실. 네. 한미동맹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을 국제시장에서 개런티하는 거죠. 네. 말하자면 한국의 뒤에 말하자면 미국이라고 하는 최고의 문명이 말하자면 신원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네. 얘 좀 잘 봐줘. 누가 뭐 건드리면 안 돼. 하고 신원보증을 해주는 거죠. 대한민국은 내가 보증해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노하우가 아니고 요새 노후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시에 나는 미국과 동맹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아니 그거를 돈의 값어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요. 겁니다.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값어치를 말하자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손을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도장을 찍게 하고 서명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실은 동맹을 맺기엔 너무나 어색한 나라와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되게 이상하죠. 콩만한 나라인데. 예. 그렇습니다. 시간을 앞서 달렸던 남자에 대한 얘기. 남정욱, 이윤서인 편역금. 시간을 달리는 고쳤습니다. 이승만 깨기는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텐데 이게 이제 1권에 해당이 되고 2권에 해당이 됩니다. 이승만에 대한 누명을 깨는 겁니다.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을 깨는 거, 또 7가지 선물,
시간을 달린 남자 이승만 계기. 뭐 이건 작년에 나왔고 작년이었던가요? 네. 이 책은 최근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시간을 달리는 남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13,000원이군요.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를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예. 뭐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이승만을 빼고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승만에 대해서 아무도 안 가르치니까, 교과서에서도 안 가르치고 예. 아무도 안 가르치니까 그렇습니다. 참 기가 막힌 우리 역사를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치거나 안 가르치거나, 아마 여기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승만 그러면 그 뭐 4.19 전에 독재했던 사람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의 위대한 건국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책,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쓴 시간을 달리는 남자. 앞서 달리는 이래야 되겠는데, 시간을 달리는 소녀? 그건 이제 소녀라는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이 예. 있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